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제네시스가 파산 이후 제네시스 모회사 DCG가 채권자와 채무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이 일단락되었다 생각했더니 갑작스럽게 SEC발 연이은 악재가 출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크라켄의 스테이킹 금지 소식에 이어서 이제는 팍소스에 의해서 발행되는 시가총액 3위인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BUSD의 발행이 금지가 되었는데요. 이는 뉴욕 금융서비스국 NIDF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합작품으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뉴욕 금융서비스국이 팍소스에게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나쁜 행위자의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한 맞춤형 주기적 위험 평가와 실사갱신 수행 의무를 팍소스가 위반했다는 것이 명목이었습니다. 이런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결정은 결코 단일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고 SEC도 개입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팍소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관계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BUSD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는 SEC의 주장 외에 다른 혐의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 고객 자산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왔다며 규제 당국에 순수히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미국 규제 당국들의 팍소스 처벌과 이에 따른 여파는 BUSD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일부는 뱅크런 이슈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루나테라 사태, 셀시우스 사태, FTX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뱅크런 이슈에서 파산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 일반 기업에서 사용되는 무너질 경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는 대마 불사가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 대마 즉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몇 번이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이낸스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8.31억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는데요. 원화로 거의 1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는 작년 11월 이후 최대의 금액으로 한 디지털 자산 리서치에서는 바이낸스가 고객 예치금을 100% 보유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출금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BUSD의 온체인 유동성은 이미 고갈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1월 FTX 사태 이후 바이낸스가 이번 뱅크런 위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하는데 한편으로 결코 이렇게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계속된 순환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쉽사리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리서치 보고서에서 SEC는 바이낸스에 대해선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서 팍소스를 통해 BUSD를 통제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바이낸스를 어찌해도 안 되니 우회적으로 BUSD를 통해 통제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사실 BUSD 담보 잔고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상에 유통된 BUSD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가 잦았다는 이슈가 한때 있었었고요. 이후 바이낸스는 이를 인정하고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BUSD 발행 금지 명령과 SEC 미등록 증권의 이슈가 정확히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증폭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팍소스를 통한 미국 규제기관의 타겟은 사실은 바이낸스였다는 한간의 소문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럴 법도 한 것이 미국 규제기관은 지난 몇 년, 특히나 작년은 더했죠. 바이낸스를 다양한 퍼드와 함께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고 오죽했으면 한간에는 작년에 타겟은 바이낸스였으나 엉뚱하게도 FTX가 붕괴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이낸스는 어쨌건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난 11월 이후 다시 최대 고비를 맞이한 바이낸스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대안책으로 무엇을 들고 나올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USDT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이 50% 가까이 회복하면서 14개월 이내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SEC 조치들에 대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그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의 라이언 셀키시 창업자는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정치 커리어를 끝내게 만들고 바이든이 재선에서 실패할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파괴적인 압력을 가하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024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앞으로 약 1년 동안 현재 정권의 행보는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 역시 현재 암호화폐 상황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최근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현재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고 그중 다수는 18세에서 34세 사이이며 인종적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인구가 약 3억 4천만 명 정도 있는데 사실 11%의 인구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안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 다른 만큼 이러한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는 여전히 자국 위주의 안보나 경제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좋은 평가를 얻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게리 겐슬러가 앞으로 대선에 있어서 현 정부의 지속을 가능하게 할지 그리고 패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을 등에 업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 달도 채 안 되었습니다. 얼마 전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었는데요. 저는 현재 SEC 게리 겐슬러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에 힘을 얻고 행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추측이 듭니다. 사실 리플과 SEC 소송 결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송 결과를 앞두고 SEC가 왜 이리 폭탄을 터뜨리고 있나 그 부분도 사실 의심스럽기도 한데요.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만 가니 이러한 집행 조치로 발빠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분위기를 압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